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형 산업의 대표 주자인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4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 상승장을 이어간 뒤 1, 2년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사이클은 예외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주가 저점을 찍은 이후 HBM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 수요 폭증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이 2027년에서 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상승폭이 과거보다 크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시가총액 60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3% 이상 오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닌 구조적 상승세로 풀이됩니다. 이번 상승의 분기점은 지난 9월입니다. AI 기술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생성 AI가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이미지와 영상 편집 등 복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규모 기억 장치가 필수입니다. GPU와 HBM뿐 아니라 DRAM, NAND, SSD 등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HBM뿐 아니라 전통 메모리 제품까지 완판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HBM 매출은 향후 4년간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양희창 매니저는 AI의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라며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보다 여유 생산 능력이 높고 그동안 주가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HBM 기술 검증 논란으로 주가가 제약받았지만 최근 오픈 AI 등 주요 기업이 삼성전자에 직접 메모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추격과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중국이 메모리 생산량을 늘리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제조사들이 동시에 증설에 나설 경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은 AI 기술 진화에 기반한 글로벌 구조적 호황으로 코스피 변동과 무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램리서치 등도 관심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라 금관 모형은 신라 황금 문명의 절정을 상징하는 국보 천마총 금관을 본떠 제작된 것입니다. 이번 선물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한미 양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상징하는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마총 금관은 1973년 7월 27일 경주 고분 제155호, 즉 천마총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높이 32.5cm, 무게 약 1.3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금관은 6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관의 세움 장식은 나뭇가지와 사슴뿔 형태로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나무를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왕의 신성성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반달 모양의 옥 장식인 고곡이 58개나 달려 있어 왕권과 부귀를 드러내는 장엄한 위엄을 자아냅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 카자흐스탄 편에서 안경전 이사장님은 고곡, 구분옥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 모양은 인간 영혼의 절대 순수의 빛으로 인간의 신 속에 담긴 대명 신주로 인간 속의 우주 순수 광명의 중심 씨앗을 상징한다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한편 천마총 발굴 과정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당시 시민들은 왕릉을 파서 가뭄이 들었다며 불안해했고 발굴팀은 비 한 방울 없는 날씨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금관이 모습을 드러내던 바로 그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은 번개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15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신라의 황금 왕관은 이틀 뒤인 1973년 7월 29일 청와대로 이송되어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강요들이 직접 감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된 금관 모형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신라가 장기간 평화를 유지하며 번영을 누렸던 역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선물이 한미 양국이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마총 금관의 진품은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을 통해 12월 14일까지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천마총을 비롯한 현존 신라 금관 6점과 금 허리띠 등 20건의 황금 유산을 한자리에 모은 사상 첫 전시로 1921년 첫 신라 금관이 발견된 이후 104년 만에 대규모 공개입니다. 러시아가 신형 핵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재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공군기지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가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일 벨기에 북동부 클라인의 브로겔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4대가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가 추적했지만 드론은 북쪽, 즉 네덜란드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연속적인 드론 출몰이 이어지고 있으며 엔트워프 공항 인근에서도 미확인 비행체가 관측된 바 있습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정상적인 비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드론들은 F-16 전투기나 탄약, 그리고 전략 정보를 탐지하려는 정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클라인의 브로겔 공군기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핵 공유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 B-61 핵폭탄 10발에서 15발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B-61을 탑재할 수 있는 미 공군 F-16 전투기와 향후 배치될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는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5개의 회원국에 약 150에서 200기의 B-61 계열 핵폭탄을 분산 배치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유럽 전역에서는 러시아로 추정되는 드론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되거나 추적됐고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에서도 항공 교란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연일 신형 핵무기 개발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핵 잠수함 하바롭스크 진수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푸틴 대통령이 핵 추진 순항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 발사 성공을 선언한 데 이어 포세이돈 실험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핵무기 시험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33년간 핵실험을 중단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연속된 핵무기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시험 재개 선언, 그리고 나토 기지 상공에 드론 출몰이 겹치며 유럽은 냉전 시절의 핵 공포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 미세먼지가 쌓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성수 책임연구원과 황금숙 부원장 연구팀, 그리고 전남대 김성학 교수팀은 세포를 3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홀로토모그래피 기술과 세포 내 분자 변화를 분석하는 다중오믹스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세포 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관찰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세포 모양이나 미세먼지 입자가 들어오는 장면은 볼 수 있었지만 세포 내부에서 어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세포 속 지질과 유전자 반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멀티모달 분석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 생쥐의 면역세포에 미세먼지를 노출하자 세포 안에는 지질방울이 대량으로 생기며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 PLA2의 활동이 평소보다 4배에서 6배 높아졌고 염증 관련 유전자도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세포의 지방 대사가 교란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렌즈 사이클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특히 실시간 영상 분석에서는 염증 신호가 먼저 나타나고 이후 세포 안의 지질방울이 차오르는 순서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염증이 먼저 생긴 뒤 세포가 불균형에 빠지며 지질이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PLA2를 억제하는 약물을 넣자 염증 매개물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PLA2와 렌즈 사이클이 미세먼지 유발 염증의 핵심 경로라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이성수 책임연구원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미세먼지가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것은 세계 최초라며 향후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을 평가하고 염증성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숙 부원장은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가 세포의 지방대사 체계를 교란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라며 KBSAI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유해물질 연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